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금 정산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현금 정산표나 현금 흐름표는 보통 하나의 회계기간 또 분기, 반기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산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기간이 한 달이지라고 고민하실 게 없고 같은 분기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냥 한 달로 줄였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 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현금 정산표이고요. 맨 처음에 보통 정기와 단기의 재무 상태표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오고요. 오른쪽에는 순서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비현금 거래가 오고 마지막에 검증이 오죠. 그 다음에 왼쪽 끝으로 돌아가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쪽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요약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 현금 흐름표 요약에는 어떤 숫자들이 오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위쪽에 있는 합계들이 현금 흐름표 요약으로 빨려 들어가서요 검증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각 항목들의 합계를 모아서 현금 흐름표를 계략적으로 만들었을 때 현금의 증감과 기초현금을 더해서 기말현금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표를 잘 작성하게 된 것이죠. 정산표 구성에 대해서는 이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거 실제로 저랑 같이 작성해 보시죠.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도록 할게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모두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숫자만 지우고 각 항목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정산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산표라는 게 제로 베이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거기 숫자만 지워서 그 양식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서 그게 이제 일종의 힌트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깔끔하게 지우고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산표를 이제 작성을 시작할 때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기계장치, 비품, 투자금융자산인데요. 얘는 이제 투자활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요 유형자산, 기계장치와 비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래쪽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애들도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기계장치랑 비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제대로 된 실무라면은 유형자산 명세서 감가상각 대장이 있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건 어렵고 원장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꼭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기초 구입 감가상각 처분 기말 이런 형태로 했고요.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감루, 비품과 비품 감루를 따로 표시해 두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를 정리를 완성을 했는데요. 먼저 기계장치부터 보시면은 기초에 1000만 원 있었고 단기에 500만 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기말에 1500이 되었고요. 감루를 보시자면은 75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감가상각 25만 원 했고 기말에는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비품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는 50만 원 넘어왔는데 단기에 처분이 50만 원 됐어요. 원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품 감루 같은 경우는 기초에 25만 원 2월 돼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 처분되기 직전까지 5만 원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고 처분되면서 다 없어졌죠. 그래서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계장치 1,500만 원, 감루 마이너스 100만 원, 그리고 비품하고 비품 감루는 없고요. 모두 처분이 됐네요. 이 우측에 별도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상당히 수월하게 현금 정산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검증하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하는 게 좋아요. 퇴충도 기초에 55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퇴직급여 4만 원 인식이 돼가지고 적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급된 건 없었고 기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연금이냐 운용자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퇴충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돈을 여기서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운용자산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밑에 한 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부터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 단기 순이익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단기 순이익은 어려울 게 없는 게 는 하고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완료가 됐죠?
이쪽에 검증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검증식에 0이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자, 그럼 이제 비현금 비용의 가산,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회계 원리 시간은 아니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영업활동이면서 진짜 비현금 비용인 애들 더해줘서 취소해주면 되고요, 영업활동이 아닌 애들이랑 관련된 비용도 역시나 더해줘서 취소를 시키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뭐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겠죠.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이라서 그 효과를 여기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적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냐, 여기에 감로 쪽에 적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비인데 공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끌고 오면 되겠죠? 그냥 끌고 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쳐서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 놓으면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감가비를 적어줘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오냐, 퇴직급여가 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립,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는지 알겠죠? 굉장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회계사님은 이걸 다 아시니까 감가비, 퇴직급여 적고 땡이란 걸 아는데요,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이렇게 다 지우면요, 전년도에 이런 형태로 이 파일이 양식이 나한테 넘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참고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를 가신 다음에 이렇게 수익하고 비용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비현금 비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는 아니겠고, 퇴직급여는 비현금 비용이네. 소모품비는 당연히 아니겠고, 제재공과금 아니고, 복리후생비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감가비는 얘는 비현금 비용이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영업의 수입 비용도 보시고, 여기는 비현금 비용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서 비현금 비용 놓친 게 없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거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선임이 써놓은 거를 잘 이렇게 그 참고 삼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 가산은 끝났고, 비현금 수익 빼줘야겠죠? 비현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쭉 다시 내려가 보면은 사실은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매출 하나 있고 영업외 수익 이렇게, 요게 전부인데 나머지는 다 비용이에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여기서 볼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투자활동이랑 관련이 있는 수익이니까 쟤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위에 가서 뭐랑 관련됐어? 원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분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처분되기 직전에 감가상각비 5만원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루 제거했을 때 순액으로 20만원짜리를 현금 23만원 받으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3만원 인식을 한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비품이랑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저 유형자산 처분이익 어디다 적어야 되냐, 당연히 비품에다 적어야겠죠? 여기다가 유형자산 적으면 칸 넘어가니까 그냥 처분이익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기순이익 됐고, 비용가산 됐고, 그 다음에 수익차감 됐어요.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자산부채 변동 쓰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깔끔하게 완료가 됩니다. 먼저 영업활동이 아닌 애들은 다 0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기계장치부터 투자금융자산까지는 투자활동이니까 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000000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내려와서도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이 아닌 애는 뭐가 있나, 여기 장기차입금 0, 그 다음에 자본금도 당연히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인데 만약에 여기서 뭐 배당이 나가거나 했으면은 그건 당연히 재무활동이겠죠. 그리고 올해 증감이 44만 4,500원인데 단기 순이익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0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뭐 남은 거는 이렇게 이 정도인데 하나씩 채워볼까요? 실무상으로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까지 다 적고 가장 마지막에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지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옆에 왼쪽에 증감이 있으니까 자산은 반대 방향이죠. 는 적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됐나 보러 갑시다. 일단은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거는 이렇게 두 줄인데 이게 모두 다 검증식에 가서 0이 떴는지 볼게요. 쭉 가보면은 여기 예쁘게 0 떠 있어요. 그럼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건 얘네 4개잖아요. 얘네 4개가 잘 0이 떴는지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검증식에 가보시면은 여기 위에 3개는 0인데 얘는 0이 아니야. 그럼 잘못된 거죠. 돌아와서
저 검증식을 0을 만들어야 돼요. 왜 0이 아니냐면은 일단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4만원 증감했는데 비현금 비용 가산에다가 4만원 적어줘서 이 4만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 자산부채 변동에 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8만원이잖아요. 4만원만 설명하면 됐는데 우측에다 8만원이라고 적었으니까 당연히 검증식에 가면 0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바꿔주면은 이제는 이제 검증식에 가서 보면 0이라고 떠 있을 겁니다. 가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0이라고 떠 있어요. 그럼 해결이 됐죠.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짜잔. 어때요? 이렇게 하면 보면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시는 그 복잡한 현금 흐름표에서는 눈이 돌아가는데 이 예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활동 해야 되는데 여기 투자활동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여기 무슨 계정인지 얘네가 표시가 안 되니까 돌아와서 틀고정이라고 한번 해줄게요. 여기다 놓고 보기를 누르시고 틀고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 단축키로 하시려면은 Alt, W, F 그 다음에 한 번 더 F 이렇게 누르시면 틀고정이 됐어요. 이렇게 틀고정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 요 왼쪽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를 지금 만지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놓고 투자 활동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투자 활동은 이렇게 5줄인데 일단은 투자금융자산은 변동된 게 없으니까 적을 게 없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돈이 나간 거를 직접법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각 계정별로 실제로 돈이 나간 거 적어주면 돼요. 일단 투자 유출을 봅시다. 투자 유출이라는 것은 돈이 나간 거니까 유형자산을 구입한 거겠죠? 판매한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구입한 것만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밑에서 보시면은 이 표에서 구입한 거는 이제 기계장치 500만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기계장치에다가 구입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요거 숫자 끌고 와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해줘야겠네요. 유출은 마이너스라고 적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유입이 얼마 있었나. 유입은 지금 밑에 있는 이 표에서는 표기가 안 되는데 아까 원장을 보시면은 23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처분 적고 23만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23만원 어떻게 아나요? 요거는 따로 조금 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표에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굳이 오른쪽에 따로 써주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것도 뭐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 있는 거 뭐 끌고 오죠.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처분될 때 요게 20만원이고 요게 23만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수식으로 제가 써놨는데 얘네 둘의 합계를 여기서 뺐을 때 관련 손익이 얼마가 나왔는지 뭐 그렇게 적어 놨어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그렇게 두 개만 적으면은 투자활동은 끝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활동에는 이렇게 5개 직접법 개념이라서 돈이 실제로 유출 유입이 있었던 이벤트만 적으면 되니까 굉장히 단촐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검증에 0이 떴나 볼까? 가서 보면은 0이 안 떴어요. 0이 왜 안 떴을까? 비품이랑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요거 두 개만 지금 서로 같은 금액이 반대로 떠서 검증에 0이 안 떠 있죠. 이게 전형적으로 비연금 거래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해결을 하자면요. 이렇게 적어서 0을 만들어주고 또 얘도 이렇게 적어서 0을 만들어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현금 거래는 계정 대체이기 때문에 얘네 합계는 무조건 0이에요. 서로 대체된 건데 뭐가 하나 남는다는 거는 개념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현금 거래 자체는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금액 효과가 있으면 안 돼서 무조건 0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이 검증에 저렇게 같은 금액이 반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비현금 거래니까 비현금 거래에다가 적으시면은 거의 뭐 한 95%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없어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현금 거래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되 그냥 요 정도는 외웁시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검증식이 다 0이 뜨면서 투자활동도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 볼까? 투자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간접법이지만 투자활동은 직접법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나간 이벤트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촐하게 적히고 끝이 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딱 봐도 요거 하나
장기 차입금 하나밖에 없죠. 저 장기 차입금 하나만 검증식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딱 보기에도 기초에서 기말 넘어올 때 장기 차입금이 200만 원 줄었어요. 라는 말은 재무 유출이겠죠? 원장에 가서 다시 보면은 1월 31일 날 현금 200만 원 나가면서 장기 차입금 20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니네금융이라는 회사에다가 조기 상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기 차입금은 유동성 대체를 하고 넘어와서 갚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200만 원을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조기 상환을 했네요. 그 바람에 장기 차입금 200만 원 줄었으니까 이걸 현금 정산표에 표현해주면 되겠죠? 돈 갚으면서 돈이 나갔으니까 재무 유출에다가 조기 상환하고 200만 원이라고 적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적는 순간 여기 장기 차입금 200만 원도 이쪽에서 설명이 되고요. 검증에도 0이 떴어요. 그러면은 재무활동도 작성 완료하면서 현금 정산표 작성이 완료가 된 거예요. 가서 보실까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요게 투자활동, 요게 재무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 비현금 거래와 검증까지, 얘는 다 0, 0 이렇게 돼야 되고, 잘 됐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합계들, 아래 있는 항목들의 합계들을 쫙 끌고 온 현금 흐름표 요약에 가봤을 때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129만 5,500원, 투자활동 마이너스 477만 원, 재무활동 마이너스 200만 원 해가지고 현금의 증감을 다 더하면요 마이너스 806만 5,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현금은 900만 원이었고,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기말 현금이 93만 4,500원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요게 저 위쪽에 있는 여기 재무상태표의 기말 현금과 일치해요. 일치하니까 밑에 true라고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같이 현금 정산표를 작성해 봤는데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혹시라도 현금 흐름표 자체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뭐 예를 들어 간접법, 직접법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시면은 먼지 쌓여있는 교재를 한번 꺼내 보셔가지고 이렇게 학생 때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